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모의고사 3회죠. 61번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내용을 읽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대해서 따라서 옳은 설명을 했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고객이 단골이고 고객 피부 측정 자료가 있다면 방문하지 않아도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배송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없습니다. 단골이고 측정 자료가 있든 없든 간 이런 건 필요 없고 미리 조제해 놓으면 안 돼요. 2번, 화장품 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는데, 제 피부 자료가 다 거기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했는데 지금 대화 상황을 볼게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택배로 붙여달라 이랬어요. 택배로 붙이는 것까진 가능합니다. 물론 권장하지는 않아요.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보면 가능은 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이런 걸 주문을 해가지고 하는 건 가능은 하다. 그러나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법에서 이거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만 권장하지는 않아요. 디귿에 의거해서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의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이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화로 주문하거나 이런 거는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디귿에 의거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법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디귿에 의거해서 맞춤형 화장품은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서 판매될 수 없다? 없는 건 아니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리을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고객님들께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제가 이를 판매한다면 맞춤형 화장품 취지와 비교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취지랑 비교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 취지, 맞춤형 화장품의 취지 자체가 고객 맞춤형이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이제 매장을 방문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보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이런 건 취지에 비추어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이 얘기죠. 그래서 리을은 적절한 설명이에요. 적절하긴 합니다. 리을에서 전화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주문을 넣을 수는 있다. 틀린 말이고요. 전화든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뭐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은 하진 않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62번 보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요? 62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만 권장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래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라.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벌크 제품이란 무엇이냐? 벌크 제품이 뭐였죠, 여러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화장품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포장 1차 포장 전까지 모든 공정을 끝낸 그런 제품을 벌크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을 제외한, 이게 1차 포장이죠. 1차 포장이나 뭐 2차 포장 어튼간 1차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상태. 맞는 말이고요. 3번,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해서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기 뭐야, 혼합 소분에 사용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아야 되므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이미 구입해서 하면 안 된다. 맞는 말. 4번, 화장품의 유형 중 맞춤형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13종류의 화장품 유형 기억나시죠? 13종의 화장품 다 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연모제를 제외한 아니에요. 모든 화장품 다 가능합니다. 5번,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아까 했죠? 온라인 전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법령에서 제한을 두진 않지만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권장된다. 63번. 네, 6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63번과 비슷한 유사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어요. 2회 시험 때. 그런데 63번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63번은 좀 쉽게 좀 푼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볼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미경씨가 조제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대요. 불법이죠,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시험 합격 여부도 안 나왔는데 지금 자격증도 안 나왔죠, 지금. 근데 조제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대요. 이 사람은 지금 일반 직원인 거죠, 사실상. 나와볼게요.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 부정행위에 발각돼서 자격을 취소당한 혁순이 조제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기억나시나요?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자, 근미와 준석은 일산의 한 판매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미는 작년에 맛화조 자격시험을 취득해서 올해 채용이 되었대요. 준석은 맛화조 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근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대요. 그럼 근미는 조제관리사지만 준석은 조제관리사가 아닌 거죠. 일반 직원인 거고. 그래서 근미는 가능, 조제행위 가능, 준석 불가능. 가볼게요. 가에서 미경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혼합소분할 수 없다. 없죠. 미경 일반 직원이라고 했죠. 아까 2번 가에서 세라마이드는 기능성 원료이므로 맛화조 제조 시 조제, 이거 여러분 오타 났어요. 미안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시 혼합할 수 없다. 혼합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이죠. 세라마이드는 기능성 원료이긴 하지만 기능성 고시 원료는 아닙니다.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맛화조가 혼합할 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라마이드.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사실. 3번 나에서 혁수는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할 수 없다. 아까 말했죠? 불법행위. 자, 4번 다에서 금미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을 소분할 수 없다. 금미는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올해 채용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금미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 그래서 안 되죠.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 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로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 다에서 맛화조 자격이 없는데도 혼합소분 활동을 하는 자는 2명이다. 이거 2명 맞아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세 사람이 나와요. 고객, 근미, 준석. 근데 근미는 맛화조고 고객은 맛화조가 아니고 준석도 맛화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격이 없는데도 혼합소분 활동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고객이 저는 이런 크림이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네요. 소분해 주세요 했더니 금미가 네, 소분해 줄게요 했는데 준석 씨 잠깐 이것 좀 해주세요 했더니 준석 씨가 저 다른 사람 맞춤 화장품을 조제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금미가 저 지금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서 직접 해주시겠어요 했더니 고객이 네, 그럼 제가 할게요 이랬거든요. 지금 준석은 일반 직원인데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고 있대요. 준석 위반 행위 하고 있고, 금미는 지금 오히려 금미가 해야 되는데 금미가 하지도 않고 지금 고객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고객이 지금 맞춤형 화장품을 소분하고 있죠. 고객.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없음에도 혼합 소분 활동을 하는 사람은 2명 맞습니다. 자, 64번. 보기 1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의 품질 성적서이고, 보기 2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인 강수씨가 맞춤형 화장품 혼합을 위해서 보관해온 원료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수씨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 제품에는 디옥산이 검출되었는데, 품질 성적서 보시면 디옥산이 검출되었는데 제가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거 딱 나오면 딱 떠올라야 되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의 곳이 뭐 있어요? 화장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안에 제6조에 뭐가 있었어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선생님 제6조까지 알아둬야 되나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뭐 괄호 규정 제6조인 괄호 이런 식으로 화장품 그 규정이었죠.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런 규정의 제6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거 중요합니다. 보시면 지금 디옥산 같은 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그 성분들 중에 그 기준이었죠. 보시면 디옥산은 그람당 10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따라서 98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기준 부적합이 아니라 기준 적합이에요. 그래서 당장 판매 금지 후 이게 아니라 지금 기준 적합이기 때문에 판매 금지할 필요가 없죠. 2번 제가 요즘 기미랑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 했더니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위의 내용물에 했는데 지금 이게 내용물 품질 성적서예요. 이거는 원료예요. 원료의 목록이라고 지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내용물을 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아스코빅 애시드는 미백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원료이지
식약처장의 기능성 고시 원료 아닙니다. 아스코빅 애시드 들어있고 아데노신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네요. 따라서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이 아니라 주름이죠.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틀렸고 이런 내용물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디메치콘을 혼합해 준다. 디메치콘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실리콘 오일이죠. 실리콘 오일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는 건 뭐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겠죠. 뭐 실리콘 오일이 뭐 약간 실키해서 막 팍 퍼져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는 연결시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실리콘 오일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건 좀 약간 약간 이건 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위에 것도 틀렸고 밑에 것도 틀렸으면 이것도 틀렸고 3번 고객 이 제품에는 아데노신이 99%가 함유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시험 결과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전체 제품이 50g이면 50g에 99%니까 다 아데노신이니까 이거 나머지가 지금 1%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데노신을 맨 처음에 4% 넣는다고 내가 만약에 4% 너무 많다. 근데 4%라고 그냥 할게요. 그냥 예시로 아데노신을 전체 100g짜리 화장품에 4g을 넣었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품질성적 기관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품질 성적을 실제로 내보니까 그 100g 중에 4g이 아데노신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4.02g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체 4g을 원래 4g 들었다고 했잖아요. 4g을 100%로 보면 4.2g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100%가 아니라 100, 몇 퍼센트예요? 100, 101, 102, 103%. 여튼 이렇게 조금 넘게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넣었다라고 그 한 4g 넣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4g을 100으로 보는 거예요. 그 4g을 10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4g이다. 그러면 뭐 110%뭐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 99%가 들어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계획한 양을 100으로 봤을 때 그 100 중에서 99% 정도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요. 4번 주름 개선과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조제해 달라 했더니 위의 내용물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성분 지금 아데노신 있죠. 이거 틀린 말이고 5번 위의 내용물에 탄닌 성분을 포함하여 조제해 달라 했더니 위의 내용물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디옥산도 적합해요. 기준에. 디부틸프탈레이트도 적합해요. 디부틸프탈레이트 이거 뭐냐 프탈레이트류인데 프탈레이트류 중에 디부틸프탈레이트 하고 부틸벤질프탈레이트 하고 디에틸엑실프탈레이트 이 세 가지를 총합으로 했을 때 그람당 10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총합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디부틸 프탈레이트만 나와 있으므로 프탈레이트가 지금 그 총합으로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기준 적합이죠. 이것만 봤을 때는 기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98이니까 나머지가 0.1, 0.1이면 다 세 개 다 합치면 98.2잖아요. 그러면 적합이죠. 100 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모른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모르는 거고 적합으로 봐야 되겠죠. 적합이라고 본다면 카드뮴 보겠습니다. 카드뮴은요. 그람당 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0이죠. 지금 초과를 했죠. 그래서 카드뮴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이 화장품은 위해 화장품입니다. 위해 화장품 나등급이겠죠. 위해 화장품 나등급입니다. 따라서 유통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민지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지상의 대화이다. 있습니다. 대화이다. 틀린 설명을 고르시고 했는데요.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민지는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납품받을 수 없다. 기억나시죠?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니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였어요. 따라서 이건 맞는 설명. 2번 에스칠 에스코빌 에텔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민지의 말은 옳지 않다. 위에 보기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에칠 에스코빌 에텔은 뭡니까 이거?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죠.
얘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건 미백이니까. 3번 화장품 법령상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를 제공하는 기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 기역 볼게요. 원료상이란 얘기네요. 여러분 화장품 법령상 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료는 원료상이든 책판업자든 제조업자든 심지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수입을 해도 돼요. 원료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건. 하지만 내용물은 안 된다. 맞춤형 화장품으로 사용할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거니까. 자, 4번. 니은에서 원칙적으로 그 책임 볼게요. 니은. 이거 뭐냐면 원료를 납품받고 그 원료로 고객님께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했는데 부작용이 심각하게 났어요. 이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이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원료가 잘못됐든 내용물이 잘못됐든 상관없이 뭐가 잘못됐든 이것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최종적으로 판 거잖아요. 유통 화장품으로서. 이런 경우에 최종 책임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하기 전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게 법조항이 있었죠. 품질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함에 있어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든다면 품질 성적서를 꼭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품질 성적서를 꼭 확인을 했더니 품질 성적서가 괜찮다라고 해서 납품을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면 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면 품질 관리의 총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품질 성적서를 확인했더라도 그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다 했나요? 몇 번 해설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니은에서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고요. 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건 필요 없어요. 소명을 하든 안 하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5번.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하여 품질 등을 미리 확인 및 검증한 경우 디귿이 가능하다.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물과 원료로 하나의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뭐냐면 내용물하고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하고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업무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물의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혼합할 때 A 책판 업자한테 받은 내용물과 B 책판 업자한테 받은 내용물을 섞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물하고 내용물을 섞을 거면 같은 책임 판매 업자한테 받은 것만 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다른 업자로부터 받은 내용물이든 원료든 다 조제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각각에 대한 품질 검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히 했다라는 것이 소명만 된다면 둘을 섞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책판업자한테 납품을 받든 뭘 하든.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66번.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질의응답집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너무 질린다 그죠? 너무 계속 나와서. 2번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확보되었다면 둘 이상의 화장품 책임 아까 나온 내용이다 그죠? 얘네 둘이 확보가 되면 둘 이상의 화장품 책판업자로부터 내용물 또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하나의 화장품으로 이렇게 조제할 수 있어요. 3번 현행 화장품 법상 화장품 내용물은 책판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 거 맞고요. 4번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화장품 법령 공급처에 제한이 없어요. 원료는 없다. 내용물은 있다. 책판업자만. 5번 중요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단독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죠. 원료에 대한 현재 화장품 법령상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공급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품질 관리만 철저히 하면 가능합니다. 자, 67번. 고객 A는 맞춤형 화장품을 구매하고 이를 꾸준히 사용하다가 청색증을 앓게 되었다. 이거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되고 이것에 대해 위해 화장품으로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 것도 누구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다. 회수해야 되는 거 누구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다. 폐기해야 되는 거 누구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다. 최종 책임자 누구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보기 2를 참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보기 2를 볼게요. 이 제품에 대한
품질 성적서래요. 1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죠? 아까 말했고 2번 회수 대상 화장품이므로 즉시 화장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맞고 3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필요한 회수 및 공표 등의 조치해야 된다. 아까 전에 다 설명했다. 그죠?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위에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기 위한 내용물하고 원료에 대해서 책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품질 성적서를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그 책임은 책판업자에게 있다?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품질 성적서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나중에 법정 공방을 하는 거고 이 최종 책임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 성적서를 확인했어도 얘가 처벌을 받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자, 5번. 위 화장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중 비의도적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하였기 때문에 회수 대상 화장품이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수은 보세요. 수은이 지금 100이래요. 수은의 기준은 1 이하예요. 그럼 지금 기준치에 100 뺀 거죠? 부적합. 68번 대전에서 화장품 책판업을 하고 있는 A씨가 사업을 확장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책판업소에 맞춤형 화장품을 함께 영위를 하려고 한대요.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혼합 소분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랑 그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 소분하는 곳이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오염,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돼 있으면 가능해요. 어쨌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람 지금 책판업을 하고 있으니까 책판업 등록을 했겠죠. 지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이 아니라 신고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제도입니다. 2번 책판업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을 함께 영위할 수는 없으므로 틀렸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구획되어야 된다. A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두 영업을 함께 영위한다면 맞춤형 화장품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한꺼번에 기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책판업자랑 지금 마판업자랑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자 땡땡 뭐 무슨 코스메틱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4번 A씨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 다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판매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책판업 하고 있잖아요. 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을 판매하는 건 누구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가능하다고 했죠. 현행법상.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하고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한 거죠. 이게 불가능. 이건 4번 말이 틀린 거죠. 5번 A씨는 책판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별도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죠. 마판업 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필수입니다. 한 명 이상. 자, 69번 다음은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에 대한 설명이 일부이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꼭 아셔야 합니다. 틀린 거 골라라. 1번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화장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화장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은 그 식약처 고시고요. 이 식약처 고시의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목적.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 자, 2번. 표시 의무자는 누구였어요? 가격 표시의 의무자는 직접 판매자였죠.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판매 가격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판매 가격은 실제 판매하는 가격.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의미한다. 3번.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서 국내에서 되면 그 대상이다. 이게 별표죠. 그러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거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출은 아니죠. 수출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아울러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가 표시 의무자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직접 판매자니까 소매업자가. 그죠? 자, 그렇다면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가격 표시의 의무를 누가 집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판매업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판매업자는 사장님이고 그 사장님이 야 너 아니야 요즘 이러면 안 되지. 그 직원 1한테 5개 팔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제품 5개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직원 2한테 10개 팔아오세요. 해서 10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팔아오는 사람은 판매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판매자들 위에서 그 실제로 이제 물건을 납품받아서 이렇게 팔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판매업자, 사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자니까. 판매업자랑 판매자의 이제 고용인, 피고용인, 이제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 이런 게 이제 판매업자, 판매자 이런 말이 있는 건데, 그런데 방문 판매할 때는 가격 표시의 의무를 누가 질까요? 이때는 사장님이 집니다. 판매업자가 그 가격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그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판매업자가 가격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거 팔아오세요, 이거 팔아오세요, 이거 팔아오세요 이렇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가격 표시의 의무를 판매업자가 가격 표시를 한다. 방문 판매업, 후원 방문 판매업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가격 표시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다단계 판매업. 다단계로 파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판매자가 표시합니다. 판매자, 판매업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표시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되겠죠? 자, 70번. 다음 중 화장품 가격 표시제의 실시 요령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1번. 판매 가격을 상품과 분리되지 않도록 꼬리표로 부착해야 되고요. 맞아요. 아니면 스티커로 부착해야 돼요. 근데 스티커 부착하는 게 힘들면 선반 밑에다가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놨죠. 선반 밑에다가 이렇게 가격 표시를, 그 물건 바로 밑에다가 가격이 변동되어서 기존의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변경된 가격을 부착했다. 이것도 아주 잘했어요. 가격이 변경되면 그 전 가격은 안 보이게 해야 돼요. 3번 개별 제품으로 구성된 종합 제품으로서, 이건 뭐냐면 세트 제품이죠. 스킨 로션이 한 박스에 담겨 있는 거. 그럴 때 스킨에 따로 로션에 따로 붙이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 그 뭐지? 그 마트 같은 데만 가면, 백화점 같은 데만 가면 보실 수 있는데 박스 뒤에 붙여놨죠. 그래서 그 가격을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잘했고요. 4번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해서 제품명과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제품 하단에 매대에 표시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죠. 다이소 얘기. 5번 할인으로 인해 판매 가격이 변경돼서 할인율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할인 전 가격과 같이 기재했다. 이러면 헷갈리죠. 도대체 뭔 가격이 진짜야? 이렇게 되죠. 안 보이게 해야 되죠. 할인 전 가격 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71번. 자, 71번. 다음 중 화장품 바코드로 쓰일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바코드로 쓰일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숫자가 13개, 12개, 13개, 14개예요. 보통 숫자 12, 13, 14.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그냥 QR코드처럼 생긴, QR코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QR코드처럼 생긴 거 이렇게만 그냥 익혀두시고, 이렇게 긴 거는 보통 맞아요. 보시면 지금 숫자가 8개죠. 숫자 8개면 이거 뭐냐면 EAN8이라고 하는데 이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대신에 숫자가 8개다? 틀렸어요. 화장품의 바코드는 무조건 그 숫자가 12개 이상입니다. 보시면 뭐 GS1 체계 중 화장품 바코드는 EAN13 숫자 13개, ITF14 숫자 14개, GS1 128, 이거 128개라는 게 아니라 숫자랑 문자랑 포함해서 그 숫자가 48개 이하 뭐 이런 의미고요. UPCA 또는 GS1 데이터 매트릭스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UPCA는 숫자 12개 뭐 이런 식으로, 여튼 이게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인데, 여튼 뭐든 간 그 숫자 8개는 안 돼요. EAN8 안 됩니다. 12개 이상이에요, 숫자. 12자 이상이다. 자, 72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조란 원료, 물질의 측량부터 혼합, 충전 및 표시의 일련의 작업, 여기까지 맞는데요. 충전해놓고 1차 포장까지라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1차 포장까지가 아니라 제조는 1, 2차 포장, 2차 포장도 제조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할 때는 2차 포장만 하는 건 안 됐죠. 그런 거 꼭 분리해서 외워두세요. 2번 품질 보증이란 제품이 적합 한정 기준에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품질 보증, 신뢰 꼭 기억하세요. 신뢰라는 말이 나오면 품질 보증입니다. 신뢰를 보증한다. 3번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다. 맞죠? 일탈하고 기준 일탈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일탈이란 건,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기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 됐다, 그것도 일탈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준의 모든 어긋나는 모든 것, 그게 다 일탈인데, 기준 일탈은 뭐냐면 기준에 의거해서 일탈된 것. 보통 기준은 숫자고요.
그래서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합격 판정 기준 50g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48g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기준 일탈. 이런 식으로 보통 숫자로 나오는데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시험 결과 이런 걸 기준 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 일탈이 일탈 안에 포함이 되겠죠? 다음 원료란 벌크 제품의 제조에 투입하거나 포함되는 물질 맞는 말이죠. 오염이란 제품에서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 맞는 말. 다음 1번입니다. 73번 보기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2조에 대한 내용이다.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품질 관리란 신뢰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계획 아니죠. 기억나시죠? 품질 관리가 아니라 품질 보증. 2번 니은 변경 관리란 적합 판정 기준에 일치하도 이게 목적이에요. 변경 관리의 목적은 적합 판정 기준에 일치시키려고 변경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내부 조직의 책임하에 계획해서 변경하는 게 변경 관리 맞고요. 디귿 기준 일탈이란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 등의 미리 정하여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 여러분 기준 일탈이란 말에서 기준 일탈은요. 기준 일탈의 기준은 합격 판정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합격 판정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로 암기하세요. 기준 일탈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합격 판정 기준.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시험 결과가 기준 일탈입니다. 그냥 일탈은 그냥 기준이에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벗어났다. 키워드 품질 보증의 키워드는 신뢰. 그쵸? 기준 일탈의 키워드는 합격 판정 기준. 자, 리을 출하란 기억나시죠?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모든 활동이 출하. 여러분 시장 출하 기억나시죠? 시장 출하의 키워드는 뭐냐면 판매를 위해서 출하되는 것. 그쵸? 판매를 위해서 출하되는 것.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서 출하되는 것이 바로 시장 출하. 자, 미음 감염이란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이 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이 아니라 여러분 감염은 우리 그 오염된 것에 우리 피부에 상처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우리 이제 감염성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감염이 아니라 이거 뭐였습니까? 오염이었죠.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문제 또는 이들이 조합되어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은 오염입니다. 비읍 공정관리란 제조 공정 중 적합 판정 기준의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한다. 공정관리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여기 오타 났어요. 여기 미음 보시면 여기 감염이라고 했는데 이걸 오염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74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밑줄 친 다음 각호의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품질 보증 책임자는 화장품의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러분 품질 보증 책임자랑 책임 판매 관리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품질 보증 책임자가 보통 얘가 총 책임자예요. 품질 보증 책임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말하면 임원급 품질 보증 책임자가 임원이라면 책임 판매 관리자는 직원 느낌이에요. 그래서 품질 보증 책임자는 모든 품질 보증을 위해서 책임을 하는 최종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가 있을까요? 모든 문서 같은 거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 품질 보증 책임자 도장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문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리고 품질 검사가 잘 되는지 감독하는 사람. 품질 검사를 직접 한다? 그게 아니라 품질 검사 감독.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일탈이 있는 경우 이거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총책임. 보통 총책임하는 거. 그리고 원자재나 제품의 출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거. 도장 찍어주는 거죠. 출고 가능 이렇게. 부적합품이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나 불만이나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을 주관하는 거. 이러이러한 불만 사항이 나왔군. 도장. 이런 느낌인 거죠. 책임 판매 관리자는 직접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올릴 문서 작성 기록 보관 이런 거. 그게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죠. 책임 판매 관리자 좀 불쌍하죠. 보시면 품질 검사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이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감독 확인 이런 게 바로 이런 임원 헤드마스터라고나 할까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감독 지원 감독 이런 거 조사 주관 이런 거.
일탈이 있는 경우 이거를 조사하거나 기록한다. 이것도 맞아요. 이 사람이 일탈이 왜 있는지 내가 분석을 해야 되겠군. 이러면서 이제 감독하는 거죠. 이것도. 자, 디귿.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가 포함된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 작성, 보관. 이건 말했죠.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거 누구다? 책임 판매 관리자다. 자, 리을. 불만 처리와 제품 회수에 관한 사항의 주관. 이런 사항을 총 책임하는, 이거 주관의 다른 말 뭐예요? 아니야, 뭐가 있을까? 감독, 이런 느낌이죠. 따라서 리을도 맞습니다. 리음,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이런 건 직원들이 하는 거죠. 비읍, 안전 관리 정보의 검토 기록. 이런 것도 직원 누구예요? 책임 판매 관리자. 즉 나머진 책임 판매 관리자고요. 기억 니은 리을만 품질 보증 책임자입니다. 자, 75번. 보기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8조의 내용이다. 다음 중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시설 기준이네요. 기어.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 우려가 없을 것. 맞는 말이죠. 니은. 바닥, 벽, 천장은 가능한 청소하기 쉽게 마찰이 있는 표면이 아니라 마찰이 없어야 되겠죠. 마찰이 있으면 우들투들한 이런 거라는 건데 우들투들하면 청소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벅벅 밀어야 되니까. 표면을 지니고 소독제의 부식성에 잔류성이 있을 것? 없어야 되겠죠. 소독제를 뿌렸더니 표면이 부식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소독제를 뿌렸더니 코팅제가 점점 벗겨져요. 어이구,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환기를 위해서 가능한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열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 벌레 들어와요. 안 됩니다. 창문은 가급적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작업소 전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고 파손된 경우 대비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를 마련할 거. 이것도 있어요. 그 전등 같은 데 보면 전등 갓 있는 거 알죠? 그런 얘기예요. 다 수세실은 작업원의 위생관리를 위해 생산구역 내부에 마련한 게 아니라 생산구역 외부이지만, 이거 별표입니다. 수세실은 작업원의 위생관리를 위해 생산구역 내부가 아니라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긴 하지만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비읍.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기 조화 시설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갖출 것.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환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창문은 가급적 열어두지 말 것. 네, 답 2번. 자, 76번. 물 공급 설비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화장품 만들 때 물 필요하고, 바닥 닦을 때 물 필요하고, 설비 닦을 때 물 필요하죠? 물 공급 설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걸 통째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CGMP 제14조 물의 품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 공급 설비는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해야 된다.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 살균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기억 보시면 물의 정체와 오염 피해야 된다. 니은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 맞고요. 기억 니은 맞는데 답은 2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린스 정량 처리가 가능할 것. 이런 말 없었죠. 살균이 가능할 것이고, 리을 세척을 위해 생크가 쉽게 분리될 것. 이런 말도 없었어요. 법에. 자, 미음 물 공급 부품이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이런 말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법에 글씨 토시를 다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2회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 많이 봤느냐 안 많이 봤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법 내용에 의거해서 지금 보시면 CGMP 제14조에 따라, 즉 이 문제의 출제 의도, 그러니까 출제 기준이 뭐예요? 제14조 글씨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나 볼 거야 이거거든요. 문제 출제도 명확하게 지금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77번. 다음 중 제품 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제품 표준서 CGMP 4대 기준서 중에 하나였죠. 제품 표준서 안에, 제품 표준서는 뭐냐면 그 화장품의 그런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장품의 제품명, 뭐 작성 연월일, 뭐 효능 효과가 어떤지, 원료명이 뭔지 이런 거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화장품, 이 제품 표준서만 있으면 똑같은 화장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화장품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보관 조건, 사용 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 기간 뭐 이런 거예요. 이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 지시서도 들어갑니다. 제조 지시서, 이런 것도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제품 표준서 안에 제조 지시서에 첫 번째 항에 뭐가 있냐면 제품 표준서의 번호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볼게요. 효능 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거 맞죠? 제품에 관련된 것, 제품에 관한 설명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2번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 관리 기준. 이것도 맞습니다. 공정별 이론 생산량, 이론적으로 숫자랑 따라다다 했을 때 이 원료랑 이 원료 막 배합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50g이 나와야 되는데, 수율 관리 기준은 뭐냐면 공장에 그 탱크에 묻어 있는 그런 것도 그런 로션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50g이 딱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49.005g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론 생산량하고 실제 생산량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품 내부에 붙어 있거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율 관리 기준, 이렇게 조금 미달난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니 맞고요. 디귿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은 뭐냐면 제조관리 기준서에 들어갑니다. 이런 건 제조관리 기준서예요. 시험 결과에 그 부적합품,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건 다 제조 기준서죠. 이 한 제품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머지 지금 효능, 효과, 공정별 이론 생산 이런 것도 한 제품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건 제조관리 기준서입니다. 리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이 제품을 어떻게 시험할 것이냐, 이런 거. 리을도 맞아요. 미음 시험 시설 및 시험 기구의 점검. 이거는 품질 관리 기준서예요. 품질 검사랑 일맥상통하고, 품질 검사란 화장품 가지고 시험하는 거였죠.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거, 시험 시설 및 시험 기구 점검하는 거, 품질 관리 기준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비읍 공정 검사의 방법.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공정 검사를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이거는 제조 관리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옷 제조지시서, 아까 말했죠? 제조지시서 제품 표준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응 시험지시서, 시험지시서도 말 그대로 품질관리 기준서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자, 7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17조 공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공정 관리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공정을 모니터링한다, 뭐 이런 게 키워드였죠. 그래서 공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2번 반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반제품 용기에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반제품이라는 건 공정 단계 중간에 끝난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공정을 더 거쳐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반제품에는 예를 들어서 이 반제품에 여러 가지 공정을 다 끝냈는데 그 다음 공정이 보존제를 넣는 공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반제품은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았죠.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사용기한을 책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반제품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엔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관 조건은 있을 수 있어요.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냉장 보관해야 되고 1, 2일 안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보관 조건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칭 및 확인 코드 필수겠죠. 제조 번호와 완료된 공정명을 적는다. 보관 조건, 필요한 경우 보관 조건까지 적는다. 꼭 암기 꼭 하십시오. 자, 4번 반제품 용기에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 놓습니다. 5번 반제품 보관 시에 반제품의 최소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했는데 반제품의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최대 기한까지 설정을 해야 돼요. 최소 기한을 설정하면 다 버려지게 되겠죠. 그런 제품들이. 그래서 발주를 넣을 때는 최소량만, 예를 들어서 원료 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제조상이 원료를 발주 넣을 때는 최소량만 삽니다. 왜냐면 많이 사면 썩어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량만 발주를 넣되, 그리고 그 발주를 넣어서 산 원료를 가지고 만든 그런 그런 반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보관 기한은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최소 보관 기한하면 다 썩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환경 오염이고. 그래서 반제품을 보관할 땐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하며, 보관 기한이 가까워진 반제품 버린다? 아니죠. 화장품 제조업자는 버리는 게 아니라 재평가하죠. 그래서 그것을 재평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사용이 적합하다라고 품질 보증 책임자가 이렇게 판정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79번.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19조. 제19조 완제품의 보관 및 출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 맞고요.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 수행하는 거 맞고 여러분 이거 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를 해야 되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를 하는데 뭐 예외적인 사항, 뭐 타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입 선출을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선입 선출대로 이렇게 출고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무슨 사항에 의해서 앞에 그러니까 뒤에 게 사용기한이 더 짧더라. 뭐 그러면 뒤에 거를 먼저 내보내고 막 이러는 것도 가능해요. 원칙은 첫 번째 선입 선출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선한 선출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는 사용기한이 빠를수록 먼저 보낸다. 선입 선출은 입고가 빠른 순서대로 보낸다 이런 뜻인데 선입 선출이 그거예요. 선입 선출이 원칙인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된다. 3번.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 판정으로 판정되고 책임 판매 관리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렇게 출고 승인, 감독, 승인, 지원 막 이런 내용, 막 이런 내용은 다 그런 뭐예요? 감독 막 이런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임원이 한다 그랬죠? 뭐죠? 품질 보증 책임자. 그래서 품질 보증 책임자가 이 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 판정으로 판정이 되었군. 그러면 출고 승인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건 누구다? 품질 보증 책임자다.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 품질 보증 팀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출고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출고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고 5번. 출고할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고에서 보관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 출고할 제품하고 원자재나 부적합품하고 뭐 반품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구획해야 돼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놔야지. 이거 막 섞어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구획해야 된다. 80번. 보기는 제21조 및 22조의 내용이다. 검체의 채취 및 보관과 폐기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 기출문제죠. 보시면 기억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용기한하고 짝꿍은 1년 개봉 후 사용기간하고 짝꿍은 3년 제조일로부터 3년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거 개봉 후 사용기간을 쓸 때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제조 연월일 제조일이 제조 연월 똑같은 거죠. 제조 연월일 그래서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엔 제조 연월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맞춤형 화장품에서의 제조 연월일은 혼합 소분일을 말해요. 이것도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기 맞춤형 화장품 관련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연월일을 혼합 소분일로 한다. 그래서 제조 연월일은 혼합 소분일이랑 맞춤형 화장품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말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니은 제작업은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사용기한하고는 1년, 개봉 후 사용기간하고는 3년이 짝꿍이지만 예외가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작업을 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제작업 요건은 무조건 뭐든 간 사용기한이든 뭐든 간 1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예외다. 그러니까 제작업은 약간 좀 꼼꼼해야 되므로 3년은 너무 기한이 기니까 1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든 뭘 하든 여튼 제작업은 1년입니다.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플러스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 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고 쓰여있는데 틀렸습니다. 제조일로부터 1년입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것 뭐야 제작업 조건 말고 다른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할 때의 조건이었다면 이거는 제조일로부터 몇 년? 3년이다. 그러나 제작업이기 때문에 1년으로 외워달라. 제가 그랬죠? 나머지는 다 1년, 3년 이렇거든요. 근데 이것만 예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디귿 원료와 포장재,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 일탈이라고 해야 되죠? 기준 일탈 뭐라고 했어요? 합격 판정 기준에서 일탈이 난 거죠. 그런 제품으로 지칭을 하는데 기준 일탈이 발생하면 무조건 폐기합니까? 아니죠. 기준 일탈이 이게 되면 부적합품이면 이게 적합으로 다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기준 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절차를 정하고 틀렸죠. 왜냐면 기준 일탈이 그 제품이 발생한 다음에
절차를 정하는 건 사후 약방문이죠. 그래서 기준 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뭐 확실히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지. 지금 이런 게 발생했다고 발생한 다음에 지금 절차를 정하면 안 됩니다. 절차는 이미 정해져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그 절차를 따를 뿐이다. 리을 재작업의 절차 중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 보증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재작업품은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 없습니다. 재작업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 내는 게 누구라고요? 품질 보증 책임자. 미음,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아니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무조건 재작업하라고 하겠죠. 왜냐면 사장님이니까 재작업을 해야지 돈을 아끼니까. 그런데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누구에 의해서 승인일까요? 승인이라는 말 나왔어요. 승인 도장 꽝 누구예요?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겠죠. 자, 81번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왔네요. 8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고르시오.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분되어 있어 교차 오염 우려가 없을 것. 원료가 측량되는 도중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원료 측량 도구들을 이것저것 쓰다 보면 그 도구에 이것 묻고 1번 원료 묻고 2번 원료 묻고 막 다 섞이죠. 그런 걸 한 도구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도구로 얘도 했고 쟤도 했고 쟤도 해서 이렇게 오염 나는 걸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교차 오염이 생각나야 돼요. 아까 전에 저번에 미생물 오염은 뭐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생물 오염의 키워드는 혼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혼입해 저것도 혼입해 가지고 그렇게 혼입됐을 때는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도구로 인해서 측량하다가 이렇게 그 교차 오염 이런 경우에는 교차 오염이라고 했죠? 교차 오염 뭐예요, 여러분? 그 요리하실 때 칼로 당근 썰다가 오이 썰다가 고기 썰다가 이렇게 그 한 도구 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썰다가 이렇게 오염이 나잖아요. 이런 걸 교차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교차 오염은 도구랑 연관이 있다. 다 82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볼 필요도 없겠네요.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사용기한 경과 후 사용기한은 몇 년? 1년간 보관한다.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몇 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서류들이 보통 다 이래요. 이런데 뭐만 예외다? 그거 재작업할 때. 이렇게 만약에 부적합 판정 나거나 아니면은 뭐 부적합했는데 적합하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플러스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재작업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재작업할 수 있음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품질 보증부서 책임자. 자, 8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20조에 따라서 표준품 및 주요 시약의 용기에 기재할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표준품하고 주요 시약의 용기에 이런 사항을 기재를 해야 돼요. 명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개봉을 했는지 이거 시약 용기를 개봉할 때 또 변폐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 개봉됐는지 개봉일도 있어야 되고 보관 조건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 시약이 예를 들어서 실온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은 자외선 아니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 보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사용 기한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가는 뭐냐면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주요 시약은 어떤 원액을 물이나 정제수나 아니면 오일 같은 거에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퍼센트 농도나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 시약을 만약에 내가 제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제조 책임자가 누군지 제조한 사람의 성명이나 서명 직접 제조한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건 사용기한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84번.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화장품의 품질 요소 중에 하나래요. 화장품의 품질 요소, 화장품의 성격이죠. 4대 성격, 화장품의 4대 품질 요소 뭐였어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있었죠? 4대 품질 요소는 아니지만 환경성도 있긴 한데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듣고 넘기세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 했는데 이거 품질관리 기준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지시서 품질관리라는 말 자체가 품질검사잖아요. 그래서 이 화장품의 품질검사, 그래서 이거 품질관리해서 품질검사하면 뭐가 나와요? 품질 성적서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맞춤형 화장품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그 맞춤형 화장품 들여올 때 품질 성적서를 확인해서 품질 관리를
이제 해야 한다. 그리고 품질 관리의 총 책임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다.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하고요. 품질 관리 기준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지시서, 이거 시험과 관련된 거죠. 품질 이 시험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지금 다 데이터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시험 지시서, 시험 검체 채취 방법, 채취 시 주의사항, 시험 시설 및 시험 기구 점검도 해야 되고 완제품 등의 보관용 검체는 어떻게 관리할지, 시험하려면 그 검체가 필요하겠죠. 프레파라트 같은 데 검체를 이렇게 추출하고 뭐 그 표준품 및 시약을 어떻게 관리할지, 뭐 위탁 시험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 검체의 송부 방법 및 시험 결과의 판정 방법, 다 보면 시험 검체 이런 말 많죠. 이건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성 시험도 이 품질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렇게 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안정성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안전성 아닙니다. 자, 85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기입해라 했는데, 이거 CGMP 4대 기준서를 써라라는 거거든요. 뭐 있었습니까?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나왔고, 또 뭐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86번 제조시설이나 이것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고 잔류하면 안 된다. 설비입니다.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 그리고 또 이거 공통이죠.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프로그램. 위생관리라는 말은 또 특히 그 우수화장품 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2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생관리의 정의도 나오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87번 이거 답이 오류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조 번호입니다. 그래서 제조 번호란 일정한 제조 단위에 대해서 제조 관리 및,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제조 번호란 이것 및 이것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다. 출하란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다. 시장 출하란 판매를 위해서 이게 출하를 하는 것이다. 자, 88번. 이거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제1조 목적을 적으라는 건데요. 이건 소비자 보호 및 국민 보건 향상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화장품 법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니까 꼭 구별을 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9번 다음 바코드 표시 관리 요령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코드 표시 안 해도 되는 것들 뭐예요? 맞춤형 화장품도 안 해도 되고, 견본품, 시공품도 있고, 비매품 같은 거 바코드 표시 안 해도 되고, 내용량이 몇 밀리리터 이하 또는 몇 그램 이하, 뭐예요 이거?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15죠. 15mm 이하, 그러니까 내용량이 15mm 이하인 화장품은 바코드 생략 가능. 자, 90번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번호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번호는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의 종류와 혼합 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조 번호는 이제 식별 번호랑 똑같은 말이니까 맞춤형 화장품에서만 그 제조 번호 중에 맞춤형 화장품의 제조 번호를 식별 번호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막 구별하려고 하진 마시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난 둘 다 헷갈린다, 그럼 제조 번호 하나만 아세요. 제조 번호. 식별 번호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알겠죠? 제조 번호. 그런데 제조 번호들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 그 판매업자가 이렇게 부여하는 걸 식별 번호라고 하는데, 그냥 제조 번호 똑같은 말이니까 제조 번호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91번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 그물말, 줄, 그물망, 줄로 그냥 그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건 구분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부적합품이에요. 부적합품, 이건 적합품. 그럼 여기에다가 그 밑에 그 청테이프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적합품, 여기는 부적합품. 초록색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구분이에요. 근데 구획은 뭐냐면 벽이나 칸막이나 자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에어커튼이라 하나요? 자바라 같은 걸로 벽, 칸막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교차 오염이나 외부 오염 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그 약국 같은 데 보면 조제실에 그 이렇게 뿌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크릴로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런 걸 구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구획. 다음 92번
혼합 소분 전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품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내용물과 원료를 책판업자로부터 모두 제공받는 경우에 책판업자에 뭐로 대체 가능한다? 품질 검사 성적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93번 이것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의 어쩌고저쩌고를 위해서 원료를 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환하는 화장품이 맞춤형 화장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해야 되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에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제 관리사가 조제를 해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94번 쭉쭉쭉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에 이것이 확보되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러분 계속 지난 시간부터 강조하는데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이거 뭐예요? 변폐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간인 거죠. 사실상 변폐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안정성이죠. 그래서 사용기한 나오면 그 사용기한과 관련되어 있는 그 화장품의 품질 요소 뭐냐? 그러면 안정성입니다. 안전 아니에요. 안정성. 자, 95번 광고 처분인데요. 이 광고 처분은 그냥 간단하게 큰 광고 처분은 두 가지가 다거든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369로 나가는 게 있고 369X 처분이 있고 246, 12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369X, 그러니까 X는 4차 처분이 없는 거예요. 369로 나가는 건 뭐냐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광고, 아니면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는 그런 광고를 한 경우,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 경우만 369X고 나머지는 다 246, 12로 나가요. 그런데 지금 1차 위반 사항이니까 3이냐 2냐를 보는 거죠. 369X, 246, 10이니까 46, 12 필요 없고 69X 필요 없고 3이냐 2이냐를 보고 하는 건데 볼게요. 아토피가 사라진다.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죠. 의약품 오인 광고 아까 있었죠. 3이네요. 귀하디 귀한 블랙스완, 이건 지금 국제 멸종 위기 중인데, 국제 멸종 위기전은 의약품, 천연, 유기농, 오인, 기능성 화장품, 사실 유무 상관없이 타 제품 비방 아니죠.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의사가 사용했다. 의사가 사용하거나 간호사가 사용하는 이런 추천 문구를 넣었다. 이런 추천 문구를 넣으시면 이것은 여기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2입니다. 나머지는 다 2라고 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7입니다. 96번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조 연월일은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다? 혼합 소분일이다. 혼합 소분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화장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97번 다음은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중 일부다. 이것의 경우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 표시한다. 뭐예요 이거? 화장 비누죠. 화장 비누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함께 기재 표시합니다. 다만 화장 비누의 실 중량은 무엇입니까? 실제 중량은 무엇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수분을 포함한 중량이 아니라 실 중량은 건조 중량으로 한다. 이건 꼭 알아두어야 되는 상식이죠. 자, 98번 보시면 표시 기준,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할 때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하되 몇 %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 있죠. 1%였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아무거나 그냥 뒤죽박죽 해도 된다. 함량별로 안 해도 된다. 99번 착향제는 이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시각처장이 정해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25종류 있었죠. 시트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알파 피오네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있어요. 쿠마린 뭐 이런 거, 시트로네랄 막 이런 거, 그런 뭐 리모넨, 리날룰, 제라니올 막 이런 거 있었죠.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요. 해당 성분의 명치를 따로 해야 돼요. 향료, 리날룰 막 이런 식으로. 산성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에 최종 중화반응 형성물 기억나시나요? 산성도 조절으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산성도 조절 때문에 이게
이 성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변해요. 그래서 그런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생성물을 기록을 한다.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를 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 자, 100번. 다음은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 중 일부다.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단어를 용기를 기입해라. 영업자의 현저한, 이거 중요하죠. 이거, 그죠?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에게 그 근거자를 제출하고, 식약처장이 이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성분을 넣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성분은 밝혀지면 위험해요. 다른 영업자들이 이걸 뺏기면 내 이 영업 이 노하우가 지금 침범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원료를 안 밝히고 싶으면 그거를 증거 자료를 내야 돼요. 근거 자료. 이게 왜 마법의 원료인지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를 해가지고 식약처장이 보고 이 원료가 밝혀지면 이 원료는 일단 소비자가 여기 이제 뭐 알러지가 있다고 보고된 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알려서 뭐 크게 문제가 안 알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군. 하지만 뭐 이게 뭐 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알려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만 하고 보고 식약처장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뒤에 전성분에서 빼세요. 대신에 전성분에서 빼되 뭐라고 적어놔야 되냐면 기타 성분이라고 적어야 돼요.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빼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면 별도의 기재 표시 없이 뺀다. X 안되고 기타 성분이라고 써야 됩니다. 뒤에 기타 성분이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